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요즘 한창이죠. 그 중에서도 꽃축제는 가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다채로운 색과 향기로 물들어 자연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꽃축제. 하지만 요즘은 꽃을 주제로 한 축제에서도 정작 꽃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이상기후와 기후위기가 자리하고 있죠. 때가 되면 당연히 피어나고 지던 꽃들이 이제는 그 시기조차 예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름의 극심한 폭염과 가뭄,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이어지면서 꽃들이 제때 피어나지 못하거나 꽃밭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계절의 선물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풍경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혹시 앞으로는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가을의 꽃들을 사진으로만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데요. 이제는 단순히 아름다운 꽃밭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계절의 풍경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이 모여야 하죠. 일상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을 응원하는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하며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김동률 감사.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는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그 어디에서도 나의 사람인 걸 잊을 수 없도록 늘 함께 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랑이란 걸
변화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너 태어나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내 삶의 이유라면 더 이상 나에게 그 무엇도 바랄 게 없어. 지금처럼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97번째 방송 최성원입니다. 첫 곡으로 김동률 감사 듣고 왔습니다. 오늘 꽃없는 꽃축제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꽃없는 꽃축제 소식. 요 근래 봄, 가을이 되면 반복되는 뉴스인데요. 얼마 전에 제 지인도 꽃축제를 갔었는데 꽃이 없어서 구경하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꽃의 개화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촉진제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축제의 풍경이 바뀐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꽃의 개화 시기마저 뒤흔들리고 있죠. 계절의 변화를 상징하던 자연의 선물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우리에게 기후위기의 현실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때가 되면 당연히 피고 지던 꽃들이 이제는 제때 자라지 못하고 꽃축제의 풍경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연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계절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며 앞으로 우리가 가을의 꽃들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줄어든다면 잃어버린 풍경을 사진으로만 기억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름다운 꽃밭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경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실천이 모일 때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그런 작은 실천이 이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반자카파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참 어리석고 어렸지. 그때의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투던 초라할 무렵의 기억. 밝은 날에 하늘을 보며 우리 상처들이 떠있고
추억이 선명하게 다가와 그립거나 보고프거나 그런 쉬운 감정이 아니야. 난 그때의 우리가 세상에 우리밖에 없었던 그때가 그리워. 시간으로 돌아가고픈 가면 순간의 감정이 아니야. 난 그때의 우리가 너와 내가 이 세상 전부였던 그때가 그리울 뿐.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네, 어반자카파 그때의 나 그때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시민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전주 시민회 이문옥 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2024년 따로또같이 전주시 모바일 건강걷기 10월 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바일 건강걷기 챌린지는 전주 시민 중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입니다. 운영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됩니다. 참여자는 워크온 모바일 앱에서 따로또같이 전주시 모바일 건강걷기 챌린지에 참여한 후 10일 동안 10만 보 걷기를 달성하면 됩니다. 단 하루 최대 1만 보까지만 인정됩니다. 챌린지 참여자 중 4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발표일은 10월 28일입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전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에 전주시 10월 따로또같이 건강걷기 챌린지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전주시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81-8578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주시 마음치유센터에서는 11월부터 12월까지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은 11월 1일 금요일부터 12월 13일 금요일까지며 모집은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마감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덕진보건소와 외부 기관에서 운영되며 신청은 전화로 하시거나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블로그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은 281-8576번입니다. 이번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관리, 자기이해와 성장, 심리적 안정, 대인관계 향상, 자아 성취감 증진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주시 덕진보건소에서는 비만 탈출 프로그램 4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일 화요일부터 10월 25일 금요일까지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운영 기간은 11월 5일 화요일부터 12월 5일 목요일까지 총 5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체지방률 여성 28% 이상, 남성 20% 이상인 전주 시민 20명이며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시민입니다.
참가 신청은 전주시 덕진보건소 2층 건강증진센터에서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최성분 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삼천생활문화센터에서 2024 새내 터무니 잔치 행사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삼천동 거마공원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천생활문화센터 동호회 공연과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무대가 펼쳐지고 백일장과 그래피티 체험 등의 활동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2부 이어지겠습니다. 짙은 곁에. 머물러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네 향기 가질게 오늘은 You just call me again and sing a song again 네 향기 가질게 작은 너의 맘도 난 느낄 수 있어 너의 향기를 난 있는 그대로 와 가진 것 그대로 와 난 너를 느낄게 난 너를 느낄게 있는 그대
네, 짙은 곁에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또 의미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민의 힘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전주 시민회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전주 시민회는 199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우리 지역의 예산과 행정 감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네네. 제가 본인 소개와 단체 소개를 여쭤보려는데 한꺼번에 다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문옥 국장님, 전주 시민회 이문옥 국장님입니다. 전주 시민회가 굉장히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동안 진행해 온 주요 활동과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요즘에 그 익산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상수도 이제 수돗물을 그 광역 상수도로 전환하는 문제가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제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 광역 상수도로 전환되는 거는 그 익산시의 책임을 감소시키고 익산 시민들의 물값을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올리는 그런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전주 시민회는 이런 사업을 한 10여 년 전에 네네. 했고요. 그래서 전주시 상수도가 그냥 광역 상수도로 이탁하는 걸 막기는 막았는데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이제 전주시 상수도도 광역 상수도로 전환돼서 네네. 전주 시민의 물값이 수돗물값이 네네. 뭐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 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전주 시민회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또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전주시 예산을 좀 예로 들어보자면요. 네. 90년대에는 1년에 네네. 4천억에서 5천억의 전주시 예산이 있었습니다. 네네. 집행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2조 원이 넘었습니다. 많이 이렇게 올라갔네요. 예, 이렇게 커다란 그 시민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낭비되는 행정이나 예산이 없도록 살펴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의 예산이 뭐 그만큼 올라가는 것은 또 다양한 곳에서 제대로도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잘 쓰여지는지 이렇게 예. 점검하고 또 비판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 여러 가지 오랫동안 또 활동하고 계신데 전주 시민회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주요 사회적 문제점 최근에 예. 그 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우범기 시장 임기가 시작되면서 네네. 우리 지역에 이제 대형 개발 사업들이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요. 네네. 서부 신시가지 대한방직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그리고 이제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부실 운영 문제 등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 정말 굵직굵직한 거고 또 시민들의 어떤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그렇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된 문제는 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하시고 여러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특히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전주 대한방직 부지는 자광이라는 개발 사업자, 시행사라고 하죠. 개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 예를 들자면은 153층 타워라든지 네네. 9만 평의 복합 쇼핑몰을 사업을 추진하고 그걸 그런 환상을 심어주면서 땅의 용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는 우리 지역 사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찬반 그 양론의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의 대부분은 그냥 땅의 용도를 변경해서 땅값을 올려서 개발 사업자의 이익만 취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들이 발표한 153층 타워라든지
9만 평의 복합 쇼핑몰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을 현혹하고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시민들을 이렇게 찬반 양로로 몰아놓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면서 뒤로는 천문학적인 뭐 1조 원 가까이 될 거예요. 땅값 차익만 노리는 것들이 이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네네. 그 상당히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인 예, 예. 거잖아요. 예, 공공기업은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감정 평가를 좀 조작해서 네네. 아주 축소시키고 다른 지역의 개발 사업에 비해서 뭐 반절 정도 공공기업밖에 안 한다든지 네네.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사항들 지금 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어제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고 좀 오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관련돼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론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오래되다 보니까 또 예.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걸 좀 짚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범기 시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게 전주시 도시계획에 맞지 않아서 네네.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범기 시장 체제에서 급속하게 이제 그 행정 체제를 무시하고 네네. 그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전주시와의 사전 협상 그리고 전주시의회, 전라북도의회, 전북자치도의회에 동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대로 이제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은 대한방직 부지에 그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분양되고 나머지 사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빈 땅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난번에 이 관련돼서 도시개발 심의가 통과가 됐던가요?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통과가 됐긴 했는데 네네. 그 지금 이제 성원 미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30명의 도시계획위원이 있는데 네네. 그날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16명이었고 네네. 그 전주시 이제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 도시 기본계획 변경에 의결에 참여한 인원은 14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16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됐는데 네네. 14명이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다. 네,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도시계획 변경이 지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네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가 다 개발되기보다는 예. 일부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하고 뭐 오피스텔 정도만 개발이 되고 예. 원래 계획했던 뭐 타워나 뭐 다른 부분에 대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 저는 예상하시는 그렇게 건가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22년 강원도 레고랜드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 네네. 우리나라 부동산 PF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만 2년이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네네. 그 본 PF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아파트 오피스텔 지을 돈을 빌리거나 복합 쇼핑몰 9만 평, 호텔 2만 평, 타워 153층 타워를 건설할 비용을 자광이 이제 그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에서 빌려야 되는데 그 네네. 금액이 6조 2천억이거든요. 오. 이런 지금 같은 우리나라 금융이라든지 경제 상황에서 6조 2천억을 빌리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우리나라 체제상 선분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한 일반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무난하게 분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나머지 상업시설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빈 땅을 남겨놓고 뭐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을 분양하게 되면은 네네.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네네. 전북자치도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앞에 뭐 전북 경찰청이라든지 말 그대로 전주시의 신시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는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은 분양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전주시에 이렇게
신설되는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어서 네네. 현재 상황에서는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음.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텔은 분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파트 오피스텔은 분양이 되지만 나머지들은 개발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시민들한테 또 네.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 전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동시에 완공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네. 153층 타워를 짓는다고 해서 용도 변경을 시켜준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은 선분양되고 나머지 153층 타워라든지 복합 쇼핑몰이 지어지지 않는다면은 선분양 받은 그 4,000세대의 전주 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등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러면 이제 대출도 힘들 겁니다. 그 아파트 오피스텔의 가격이 요즘엔 높아가지고 네네.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이제 대출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은 이렇게 등기가 나지 않는 아파트 오피스텔은 대출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뉴스 이제 때-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면서 전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네네. 그런 그 대출이 불가하다는 음. 사례가 많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는 롯데건설에서 네네. 마곡지구에 이제 르웨스트라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니까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수분양자들은 이제 그 잔금을 치를 수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다시 그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면서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그 서울 마곡지구만 해결됐지 나머지 전국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10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쪽은 지금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그 전주시에서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해서 도시 계획안도 좀 변경하고 예.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 종합경기장 개발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연계되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예. 현재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고 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그 롯데라는 재벌 그룹이 네. 전주에서 모든 대형 개발에 대한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경기장 부지도 약 3만 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방직 부지도 실질적인 사업자는 롯데건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도 이제 한 7만 평 부지가 되는 거고요. 이런 그 롯데라는 재벌 그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의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특혜를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 대한방직 부지 용도 변경하고 또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제 롯데그룹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롯데그룹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쇼핑,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롯데마트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화학 부분이거든요. 네네. 롯데건설은 이제 롯데케미칼의 자회사고요. 이 두 주력 계열사들이 지속해서 적자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경영 체제인데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도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사업이라 현재 이제 비상경영 체제인 롯데그룹이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지 일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네. 만약에 롯데그룹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오범기 전주시장이 생각했던 전주시 개발도 롯데그룹의 손에 휘둘려서 지지부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일각에서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뭐 예.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잖아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개발 사업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식적이고 네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전주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네네. 그다음에 대한방직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광이
전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지 이런 의문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의문을 해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으로 밀고 나간다면은 결국 그 피해는 전주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네네. 뭐 이와 관련돼서 시민들하고 뭐 여러 가지 공청회나 토론회 뭐 이런 것들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이런 개발 사업이나 이런 도시계획 변경에 좀 반영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게 네네. 그 우범기 전주시장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네. 저희가 이제 행정의 틈에 끼어들 사이가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전주 대한방직부지 개발 사업은 네네. 실질적으로는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인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 뒷수습은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좀 어처구니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네네. 그 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한 절차나 예.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수렴 그리고 그게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예. 대부분 이렇게 공청회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냥 이게 뭐 의견을 듣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로 머무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문제되는 사업들은 공청회가 무산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행정에 민주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지역 주민들이 억지로 자기 생업도 있는데 그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지금 전주시나 전라북도에 지금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범기 시장의 일방적인 행정 체제, 네. 개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 이런 뭐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에서 또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중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지역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계속 예.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좀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에서도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예. 발생을 했잖아요. 최근에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관련해서 뭐 해고자 복직에 대한 또 합의도 있었는데 지금 막 그 이후에 어떻게 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리사이클링 타운 관련해서 뭐 시민들이 뉴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야 하는지 이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전주 리사이클링 문제 때문에 태영건설, 그러니까 운영 대표사거든요. 네네. 태영건설 사장이 와서 국정감사 증인이 됐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주 리사이클링 문제의 핵심은 네네. 그 부실 기업들이 계속 그 공공시설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태영건설도 얼마 전에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리사이클링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운영하던 회사는 태영건설의 계열사인 에코비트 워터라는 회사입니다. 그 매년 전국에서 이제 이런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수처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매년 1,000억 원의 영업 이익을 내는 좋은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회사가 전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운영을 손을 떼고 성우건설이라는 지역 건설업체 이제 운영권을 넘겼거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성우건설이 부실회사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 회사가 부도나서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요. 기업 회생 과정이고요. 네네. 작년 말 그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감사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이 한정. 그러니까 부실회사라는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부실회사인데 그 지역 우리 전주 시민들의 건강하고 아주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아주 좀 대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거든요. 이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운영을 부실회사가 맡는다는 것 자체가 네네. 이번에 발생한 중대재해 이런 걸 예견했던 일입니다. 네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감시하고 하시려면 예. 아까 보셨던 재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도 보셔야 하고 예. 그다음에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뭐 부동산 PF나 뭐 이런 거에서 또 꾸준히 또 공부를 또 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런 기업 대출 담당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2010
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네네. 부동산 PF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자광이 그 2018년도에 대한민국 부지 발표를 하면서 그 전주 시민들에게 밝히지 않은 비밀들, 거짓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네네. 것들을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전문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네네. 혹시 시민들이 뭐 그런 것들에서 좀 같이 좀 공부한다거나 그런 기획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네네. 계속 이런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예. 대해서 또 시민들이 또 알아야만 또 아는 만큼 또 보이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좀 같이 공부하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주 시민회에서 대한방지 부지터나 뭐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그리고 리사이클링 타운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이렇게 함께 이제 뭐 깊게 보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 등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어떤 공통된 관점이 있을까요? 그 시민단체 활동은 네네. 공동체 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더 활기차고 풍성하고 윤택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은 특혜 사업이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이제 행정의 권한이 아주 막강하거든요. 지방자치제가 한 30년 진행되면서 네네. 뭐 단체장이라든지 지방 의원들의 권한이 아주 막강해서 수백 수천억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주시 예산이 2조 원이 1년 예산 2조 원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과정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집행된다면은 결국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상식에 의거한 문제 제기도 네네. 그 일부 기업들은 돈을 써가지고 가로막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동체가 파괴되느냐, 공동체가 더 풍부하고 윤택하게 되느냐, 활성화되느냐 이런 기준입니다. 네, 결국은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이나 개발 이런 거 필요한데 그 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예, 그 시민 전체의 다수 공동체를 위해서 돌아가느냐, 예. 아니면 뭐 특정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로 돌아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예. 보시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게 겉으로 보고 뭐 하기에는 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고 예. 누군가 그걸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일반 시민들과 그 관련 전문가들이 네. 같이 그 공유하고 네.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 제기를 같이 느끼는 네. 그런 자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일반 시민분들도 일상에 대해서 바쁘시기도 하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같이 또 힘을 또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대한방지 부지 개발 또 뭐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뭐 리사이클 타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전주 시민회는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금년 여름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6도, 37도 이렇게 한낮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런 그 날씨의 변화, 네네. 뭐 기후 위기라고 하죠. 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가장 커다란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이제 지역 주민들의 소비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이런 문제들이 아주 극대화되면서 이런 문제를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제품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도 아주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네네. 기업이 발전하면서 사회도 같이 공생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네네. 그런 깨달음을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역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제 대한방직 부지, 종합경기장 개발,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부도덕하고 탐욕적인 기업의 활동이 지역 사회에 피해와 혼란을 주고 있거든요. 네네.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저희가 이런 걸 극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예. 네, 견제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런 활동들을 하실 계획이고요. 시민분들이 만약에 나도 그런 것들에서 좀 관심을 갖고 같이 네.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같이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 저희 이제 전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항상 저희한테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은 그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추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좀 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고 예.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전화로 하면 예. 같이 또 이야기해보고 또 예. 추적할 수도 있고요. 예.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쭉 이어지다 보면 예. 이게 또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이제 언론과의 이제 소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자기의 억울한 부분, 그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사회에서 공론화시키기가 아주 힘듭니다. 네네. 권력을 쥐지 않고 돈을 쥐지 않은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을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런 게 이제 그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인 거고요. 저희 시민단체의 역할입니다. 네네. 저희 공동체 라디오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취자와 시민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저희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 네. 뭐 너무 그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이런 이게 아주 거짓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회는 민주당 일당 체제라 뭐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역의원이라는 대부분 민주당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지역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 것에 이제 30년 동안 지역 공무원들도 물들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극복하는 방법을 지역 주민들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절한 균형과 견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소홀해지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권력이라는 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적절한 경쟁적인 정당 체제가 없다 보니까 네네. 시민단체들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네네.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앞으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제가 또 연결해서 또 이야기 듣기도 하고 관련돼서 같이 또 그 관심 있게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나오신 김에 네. 저희 청취자들하고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제가 한번 추천해달라고 네.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노래? 저는 이제 패티김 노래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네,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제 가을이니까 네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가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겠다는 사람. 지금 계절이 딱 맞는 건데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금 그 사회적인 이슈 이제 좀 그런 것들 얘기하셔서 노래도 조금 그런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감성적인 또 노래를 또 추천해 주셨어요. 제 18번입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패티김 가을을 남기고 가는 사랑 듣겠습니다. 오늘 그 패티김 노래 버전은 그 제가 특별하게 라이브 버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패티김의 45주년 기념 라이브 콘서트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패티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 네, 패티김 가을을 남기고 떠나간 사랑에 이어지는 곡은 로이킴의 가을에입니다. 작은 실천과 연대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호는 여러분과 함께 일상 속의 작은 실천과 연대를 응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잠 못 이루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기다리나요. 내 꿈은 소박합니다. 그저 그대와 함께 낙엽 쌓인 벤치 위에 저물 때까지만 안게. 손잡고 거리를 거니는 저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알고 있을까. 밤이 되면 켜지는 저 불빛들 왜 내 맘은 더 어두워질까. 내 꿈은 소박합니다. 그저 그대와 함께 낙엽 쌓인 벤치 위에 해 저물 때까지만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갑자기 차가워진 바람이 불며 그때의 너에게로 데려가줘서 가로수 은행잎 떨어지는 그 길을 함께 걷던 익숙한 거리 골목을 걷다 보니 어느새 추억 속에 빠져서 보고 싶어서 가을이 오면 네 생각이 나서 우리의 추억이 사는 계절이 너의 흔적들이 남아 내내 기다렸나 봐 네가 제일 좋아했던 계절이 난 혹시라도 네가 서 있을까